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유예하고 야당과 협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제보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됐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윗선 수사의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어느 선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는 뭐 선대위원장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선대위원장까지 간다는 거는 어쨌든 미필적 고의가 거기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안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표현하셨는데 콜레라균을 만드는 일이 있었고 콜레라균을 퍼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로 콜레라균을 누가 만들었나 이 부분에 집중해서 뭐 이유미가 단독으로 만들었다 아니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개입됐다 이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공당이고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제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검증 과정이 어떠했으며 정말 속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의혹이 없었나. 왜냐하면 어떤 지점이 있었냐면 기자에게 미리 이 사안을 이준석 전 최고가 제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올 터이니 이걸 좀 실어달라. 그랬을 때 기자와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기자가 요구한 게 제보자의 신원이었습니다. 근데 제보자의 신원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도 그 제보자 신원 공개하라. 그랬었죠. 제보자가 나타나서 뭐 떳떳하게 다 밝히면 이게 진위가 가려지지 않겠냐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공익 제보자의 신변보호 하시겠다며 제보자를 끝내 이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추적한 결과에 따라 이건 허위라고 민주당은 이제 대선 때 이제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조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금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러면 어때? 그냥 하자. 필요하니까. 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선거제도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정치권이 노력을 해야 함에도 거꾸로 이건 증거, 제보를 조작하면서까지 선거를 흔들었다는 건 저는 이건 엄중한 사태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이 두 측면에서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도 했었거든요. 이제 신뢰를 얻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셀프 조사를 해서 이유미 씨 단독범으로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구속됨으로 해서 사실 이유미 씨 단독범으로 끝나버리면은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안 되면은 사실 그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책임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구속됨으로써 이제는 정치적 책임까지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윗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사가. 그 윗선이라는 것은 결국 추미애 대표가 얘기하신 대로 일단 그 머리 자르기. 그 머리는 누구냐? 그 머리는 딱 두 사람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 또 하나는 박지원 전 대표. 뭐 이 두 사람 쪽에다가 이제 어쨌든 그 화살이 지금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어제 구속됨으로 해서 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정책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야기대로 검찰의 수사를 보고 나서 그리고 안철수 대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걸 SNS에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결국은 이게 시적절한 표현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 역시 이번에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결국은 지금 이제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일단 국민의당 입장하고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각을 세우는 이유도 이 안철수 대표하고의 이 관계, 당은 살아야 되니까 당은 살지만은 누군가는 선당 후사 정신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럼 그 모든 책임은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져야 된다는 그런 게 밑바닥에 좀 깔려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계속 조심스럽게 워딩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 이것이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냐. 그리고 또 어제 결정적으로 이준석 그 최고위원이 구속됨으로 해서 이 정치적
책임 이 부분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래 봅니다. 최 의원님, 지금 어쨌든 국민의당이 갈 길을 잃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탈당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이게 공당이 일처리하는 과정을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스타일은요, 뭐 이렇게 당이 어려워진다고 탈당하고 이런 거를 사실 별로 좋게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똑같으시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그 국민들 정서의 면면이 내려져 오는 가장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의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을 통해서 정치를 했고 그 당을 통해서 이제 공천을 받고 그 당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안 됐거나 어쨌든 지역위원장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저는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예. 그 이태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예.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 예.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팁을 줬었다. 네. 그런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수사 방향이 바뀐 게 아니냐. 네. 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세요. 예. 근데 저는 그 추미애 대표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하고 뭔가 이태규 총장과 검찰 내부 고위 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는 그 정체불명의 커넥션이 예. 이게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이제 이 사안이 터졌을 때도 정말 이상했던 것은 국민의당에는 유독 저희 당에 비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도 검찰에서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정도의 허술한 테이프를 듣고 혹은 안 들었다면 더 문제고요. 듣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더 나아가 검찰과 국민의당이 그런 밀접한 이 중요한 수사에 팁을 줄 정도로 네. 표현도 팁이라고 하셨더라고요. 팁을 줄 정도의 커넥션이 있다면 저는 그걸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건 또 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추미애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이 관계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다시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 내 일부에서 지금 그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이야기를 거론을 하면서 이제는 야당과 좀 협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 두 후보자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지금 후보자들 장관 후보자들을 갖고 뭐 여당과 야당이 뭐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죠. 네. 다만 이제 어쨌든 여야가 지금 이제 대치 정국에 놓여 있으니까 이 정국을 어쨌든 풀어야지 그다음 그 스탠스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이라는 건 7월 정국에 가기 전에 추경 문제라는 거, 정부 조직법 이런 것들이 여야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은 네. 문재인 정부도 어쨌든 그 이제 정부 구성도 거의 다 끝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혀서 이 사실 여야 간에 이 오죽했으면 여야 간에 뭔가를 주고받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게 흥정을 해야 돼. 흥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오히려 이 부분은 그러면 송영무 조대엽 장관이 왜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좀 야당을 설득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명분이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대통령께서 G20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마쳤지 않습니까? 마치면은 대개 보면은 여야 그 지도자들 청와대를 불러서 그 성과 방문에 대한 그 해외 방문에 대한 성과를 주로 이제 설명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필요한 것은 국회 도움도 받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과거 정권에서도 많이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게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정감을 또 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혼자 독주로 해외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성과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야당에서 비토를 놓고 뭐 야당에서 또 그 쓴소리를 하면은 그게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성과도 있었다고 또 대통령 스스로도 얘기하셨고 또 제가 봐도 일정 부분 이 한반도와 관련된 이 대화 주도권을 그 쥐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표현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성과들을 그 야당이 협조를 구하면서 또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왜 송영무 그다음에 조대엽 장관이 필요한지
또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은 어쨌든 인정받았잖아요. 예. 뭐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만한 일은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도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그 팩트가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조대엽 장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라는 이런 부분 이런데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개혁의 적임자라고 청와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해군 출신 이러니까 그럼 전문성이 인정받고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뭐 대통령이 왜 송영무 장관이 필요하다 내한테는 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대통령 해야 되는. 설명을 확실히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사실 뭐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그렇게 많잖아요. 대통령이 두 사람을 통해서 개혁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개혁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 결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거는 일단 그렇다면은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를 구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 과정에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기로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밀어붙이면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만을 또 비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는 네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제 임명 유예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지만 야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꼼수 정치를 생각하는 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야말로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저는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시험에 놓고 어떤 의도를 나타낼 것인지 테스트해보는 이러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명 철회가 아닌 임명 연기론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봉책이자 또 하나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청와대와 여당은 송영무와 조대엽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사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 협조 여부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타진했다고 합니다.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과 인사 문제를 흥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사람만 지명 철회하면 안 되겠냐는 의사타진을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자격 없으면 모두 털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나면 국회는 순조롭게 풀릴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최 의원님 지금 들어보니까 꼼수 중에 꼼수다. 상당히 강하게 야당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이 임명 연기 카드에 한계가 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야당이 영어로 오포지트 파티잖아요. 네. 반대하는 정당. 그래서 뭐 저 정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런 비판이 과연 타당하냐 네. 이건데 이게 국민들께서 타당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꼼수 정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청와대에서 두 분의 임명을 연기한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사안을 잘 풀어볼 터이니 그렇게 10일이 이제 최종 그 청문 보고서 돌아오는 채택 날인데 시한이었죠. 채택 예. 시한인데 그 시간이 지났다고 임명 강행하지 말고 네. 원내대표인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을 네. 했고요. 그 요청은 필요한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제 임명을 좀 보류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기다리겠다. 이게 왜 꼼수예요? 이거는 정말 만약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네. 청와대에서 거절하고 임명했다면 뭐 오만이다 독주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 요청에 따라 연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둘 중에 한 명을 뭐 네. 자진 사퇴시키거나 지명 철회하고 국회를 열자는 요청을 청와대에서 했다고 또 꼼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특히 그 김동철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예, 그런 김동철 겁니다. 대표, 예. 지금 그 적폐 세력과의 연대를 국민의당이 하면 야3당 공조고 여당과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무엇인가 대화와 타협을 하면 그거는 적폐 세력과의 흥정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잣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적폐 세력과 뭐 하지 않겠다면 예. 국민의당이 먼저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선거도 끝났고 이제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폐 세력이라고 그 적대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제가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국민이 인사청문회를 보시고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해서 다 판단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판단이 임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국회도 그 판단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영무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정말 솔직한 말을 하셨어요. 서민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다. 정말 있더라고요. 자문료를 한 달에 3천만 원 받는 거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놀랐죠. 이전에 보니까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억 정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대희 전 국무총리 내정자는 뭐 훨씬 많은 액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에선 이분이 그래도 제일 덜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혁을 하려면 서민들이 모르는 세계를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왜 송영무여야 하는지 충분히 국회에 설득할 필요는 있겠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좀 허이사님 한번 좀 얘기하면 다른 말씀인데 첫째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 지금 여야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협상력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이 지금 그 후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갖고 사실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그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렇다면은 그런 협상을 할 때는 청와대에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낙마할 건지 그걸 딱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고 그 3당 야당은 야 3당한테 협상을 하는데 여기 가서 이 사람 어떠냐 저기 가서 이 사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협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소문이 나는 거예요. 협상이라는 것은 물밑 협상이라는 건 소문이 첫째 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난다는 것은 협상이 이미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 들어갈 때는 마지막 카드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 마지막 카드가 누가 둘 중에 낙마를 할 건지를 선택하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아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대엽 후보다. 조대엽 후보는 우리가 뭐 그 노동환경부에 인적 자원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이 후보는 우리가 일단 낙마하겠다. 대신에 뭐 송 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대통령 입장이 워낙 강고하니까 강행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확실히 똑 부러진 이야기를 제안했다면은 야당에서도 거기서 뭔가는 반응이 있었을 건데 이걸 같이 마치 흥정하듯이 돌아다니는 표현에 죄송합니다. 다니니까 이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가다가 이게 뭐 예를 들어 바른정당 같은 경우 가다가 가지 않았다. 제가 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정당에 갔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다 두 정당 가운데 야당에서 왜 우리 정당은 안 하고 얘기를 안 해? 이건 기분 나쁜 것도 되게 있을 겁니다. 오늘 워딩 보면은 굉장히 그 불쾌한 워딩이 딱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뭐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을 고려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틀이라는 시간이라는 동안은 여론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청와대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여론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론을 좀 보면서 뭔가를 밀어붙이려 하는 그런 또 잣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여당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할 때 카드를 내밀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내밀었을 때 상대방의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협상 과정에서 협상 카드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거를 일방적으로 여당 원내대표 탓을 하긴 어렵고요. 지금 야당의 그 태도나 정서가 무조건 흔들고 보자.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의 카드가 이제 흘러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더 사태를 꼬이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자꾸 그들끼리의 리그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바라보고 정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이거 한다고 무슨 뭐 여당 의원 지역구에 뭐 폭탄이 재정 폭탄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기준을 국민에 세우고 판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청와대가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이제 여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틀 정도 기다려주는 입장이고 또 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을 설득하는 거고 이래나 저래나 결국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강행을 해버렸다. 그러면 명분을 찾기 위한 것밖에 안 되지 않거든요. 야당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미 부적격을 이미 정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돌파구를 마련해주지 않고 일단은 모양만 갖추고 청와대는 이틀 동안 기다린다. 결국 어떻게 보면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틀 있다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일단 야당에 대한 선전 보고도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포함 플러스 최후 통첩이다 말입니다. 아우, 그렇게 이것이 말씀하시면 과연 곤란하죠. 정말로 야당을 아니, 설득하는 지금요. 모습인가 하는 것은 아니, 그거는 잠깐만요. 조금 그렇게 다른 말씀하시면 의견이 있는 거예요. 곤란하고 네. 네. 야당이 2명을 다 낙마시켜라. 그럼 낙마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저는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도 당연하고 네네. 기다려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마치 결론을 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정치라는 게 생물입니다. 그리고 협상은 더더욱 생물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흐르는데 그 청와대가 애초 계획을 밀어붙이면 그거는 뭐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저 섣부른 한 예단이라고 말씀만 더 드릴게요. 생각합니다. 예, 이게요. 시간 관계상 잠시만요. 이사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자꾸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라고 하는 그 말은 100번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고공행진하는 이 지지도 이 부분을 갖고 자꾸 국민을 바라보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아니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시만요. 곤란하죠. 잠시만요. 제가 저 언제 고공 대통령께서요. 지지율 그렇다면요. 보고 하라 그랬어요. 자, 이번 그 청문회 이 관련된 원천적으로 아니, 대통령께서 이것을 사회자가 안 잘못 해주시니까 네, 저희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를 제도적으로 새로 정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너무 스튜디오 뜨거워졌어요. 안이 예. 딱 국회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오늘 대담 국회하고 저희가 좀 여기까지 다릅니다. 하고 예, 이렇게 좀 싱겁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이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님 그리고 허성우 이사장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